투자 노하우 라스트 찬스 내일장 미리 보기까지 함께 하시죠. 수평계 투자 노하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평계 투자 노하우입니다. 수급 주체들의 평균 단가를 이용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신현식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반등 분위기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2,3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는데 투신도 연기금도 아닌 국가 지자체 쪽에서도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관으로 보는 게 국가 지자체와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기관 말고도 지금 국가 지자체 쪽에서도 강하게 매수를 하는데 이거는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좀 보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현물 쪽에서는 이제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국가 지자체의 매수폭은 기관, 우리가 보는 기관에 같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따로 이쪽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요. 기관 쪽의 매수,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수급 단가 알아보는 주체는 투신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전문가님 볼까요? 예,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하는 주식은 한국가스공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투신권이 11만 8천 주 정도 매도폭이 좀 늘렸습니다. 11만 8천 주 정도 투신권이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주포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8만 3천 원권 이상권에서 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하나 배투 창구에서 8만 1,500원대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LG U+입니다. LG U+는 단기적으로 어저께 매도 의견을 좀 드렸는데, LG U+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21만 주 정도, 그 다음에 보험에서 2만 5천 주, 은행권에서는 4만 8천 주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기관 쪽에서도 투신권이죠. 투신권이 주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2만 6천 주 정도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KB투자증권에서 7,740원대의 평균 매수 단가 정도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투신권은 창구가 KB투자증권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얘는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반등의 폭은 좀 약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8,000원 근처에서는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신이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LGU 플러스 탄력은 약할 것이다. 또 매도하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투신권의 매도 단가보다 높은 목표 주가를 주셨잖아요. 예. 예. 이렇게 분석하시는 건 또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밑꼬리에 달고 있는 차트가 좀 무너지지 않았고요. 8만 600원대의 지지라인대가 좀 형성이 되면, 큰 폭으로 좀 상승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상당 부분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의 주식들은 지수가 하락할 적에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갈 때 빠지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7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최근에 지수와 반대적인 흐름이 좀 나타났죠.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되고 모두리 파동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의 매수가 매도로 돌아서면서 저는 이 주식을 지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좀 매도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틀 전에 8만 6천 원대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나오고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8만 3천 원 선까지 보유 가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기관 쪽 연기금 동향도 앞으로 좀 짚어주세요, 전문가님. 예, 알겠습니다. 네, 연말까지 매수 여력이 크다고 하니까 또 어떤 분석을 해주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 한번 볼게요. 외국인은 300억 원 정도 매도입니다. 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종목별로 한번 볼까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는 이제 개별주들의 좀 매수 매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검은 머리 외국인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제 DI가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입니다. 전일 150만 주 매수가 좀 들어왔던 부분이 오늘 대량으로 이제 손절성 물량이 좀 나오면서 대량으로 좀 매도가 됐고요. 메릴 린치 창구를 이용해서 오늘 시초가부터 좀 강하게 좀 매도가 좀 나왔고요. 4,900원대 평균 단가가 평균 단가가 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접근하시긴 좀 그렇고요. 단기적인 접근은 4,000원대 정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들의 평균 단가 보면서 매도할 만한 타이밍들을 많이 잡아봤던 것 같아요. 수평계 투자 노하우 오늘 마감 전략 전해주시죠. 네, 지수가 일단은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1870이 눌림목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지만 정작 전일 유럽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그리스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가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 되면 이제 재무장관 회의가 다시 열리기 때문에 그리스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 부분 좀 완화가 될 수 있다. 구제금융이 합의가 되면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연기금이 앞으로 향후에 올해 주식을 8조 정도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좀 매수가 좀 집중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 4분기에는 배당 관련주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수는 1930포인트까지 상방의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지수가 고가권에 좀 징후가 보이는 주식들은 좀 매도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단기적으로 고점 주식 같은 경우에는 KH 바텍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좀 매도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고점 주식은 삼천리입니다. 삼천리 같은 주식도 가스 업종이죠. 그러니까 이 주식도 단기적인 매도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1900포인트 선의 저항은 해소가 된 겁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이제 26일 날 재무장관 회의에서 315억 유로에 대한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그 기간과 맞물려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900포인트에서 주식을 정리하기보다는 네. 1930포인트까지 오버슈팅을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정리할 주식 얘기 많이 해주셨네요. 예, 고가의 주식들, 그러니까 경기방어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주식들은 네. 좀 매도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평계 투자 노하우입니다. 고점권에 있는 주식들 가운데서 또 각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평균 단가를 계산해 봤을 때 오늘 좀 매도할 만한 종목들을 많이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수 자체는 코스피는 1930포인트까지 다음 주에 있을 유럽 이슈가 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1930포인트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신현시 전문가였습니다.